사람이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이런 데서 월세라니. 참 한심하네요. 거지 같은 동네네. 이런 데에서도 사람이 사는구나 신기하네. 그냥 솔직한 감상이야. 저녁에 있을 상견례를 기대하며 아침 출근길에 오른 지은은 그날 저녁 이후 어떤 폭풍이 휘몰아칠지 결코 몰랐습니다. 끔찍한 상견례 이후 서정이가 찾아와 던지고 간 봉투와 남긴 이 말들이 어떤 일들을 몰고 올지를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듣고 계신 지역을 알려주시면 반가운 댓글로 인사드리고 여러분께 큰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6시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3층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은은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멀리 아파트 공사장에서 들리는 기계음이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녀가 사는 곳은 이제 막 아파트가 조금씩 들어서기 시작한 그린벨트 옆 구시가지로 빌라와 주택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녀는 작은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들여다보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도윤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상견례 날이었거든요. 지은은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옷매무새를 여러 번 고쳐 입으며 거울 앞에서 돌아섰어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어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부엌에서는 엄마 명숙이 벌써 아침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담긴 된장찌개와 김치, 두부전이 놓여 있었어요. 명숙은 딸이 방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아, 어서 와서 밥 먹어. 오늘 큰일 있는 날인데 든든하게 먹어야지. 지은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명숙은 딸의 얼굴을 살피며 국을 한 그릇 더 떠주었어요. 지은의 눈가에 걱정이 어려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저 괜찮을까요? 도윤 씨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명숙은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어요. 넌 있는 그대로가 충분히 훌륭해. 너무 긴장하지 마. 내가 도윤 씨를 좋아하는 만큼 그 마음만 보여주면 돼. 엄마의 말에 조금 힘이 났어요. 지은은 집을 나서며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같은 시각 한남동의 현대식 타운하우스에서는 전혀 다른 아침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서정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거실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이태리산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하얀 가운을 입은 채 소파 쿠션을 다시 정렬하고 유럽에서 공수한 화병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했어요. 이 각도가 더 나아. 빛을 받으면 더 고급스러워 보이거든. 서정이는 혼잣말을 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수입 가구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거실 전체를 찍었습니다. 나중에 사돈댁에게 보여줄 생각이었죠. 오늘 그 사람들이 이 집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우월감이라고 해도 좋았어요. 서정이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도윤이 데려온 여자, 보건소 직원이라는 그 여자가 과연 이 집 안에 어울릴까?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답을 정해두고 있었어요. 지은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도윤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1년 전 공공의료봉사 프로그램에서였어요. 도윤은 무료 치과 진료를 자원했고 지은은 보건소 파견 직원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도윤은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으로 웃어주었고 할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설명해주는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할머니. 그때 도윤이 환자에게 건넨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봉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도윤은 의료봉사를 계속하고 싶다고 했고 지은은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어요. 그날 이후 둘은 자주 만났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은은 손가락으로 휴대폰 화면을 쓸어내렸습니다. 도윤이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오늘 우리 부모님 만나는 거 너무 긴장돼. 근데 난 내가 있어서 괜찮아. 사랑해.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밀려왔습니다. 도윤의 집안과 자신의 집안은 너무 달랐으니까요.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빌딩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찮아. 사랑하면 되는 거야. 보건소에 도착한 지은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거울을 꺼냈습니다. 머리카락을 다시 한번 매만지고 립스틱을 살짝 고쳐 발랐어요. 동료 직원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단정해? 무슨 좋은 일 있어? 지은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공존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7시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벌써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한남동 타운하우스, 도윤의 부모님, 그리고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를지도 모를 현실을 향해서요. 저녁 7시 지은과 명숙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한남동 타운하우스 앞에 섰을 때 지은의 입이 저절로 벌어졌어요. 3층짜리 건물은 마치 드라마에서나 봤던 저택 같았습니다. 하얀 외벽에 큰 유리창들이 빛을 받아 반짝였고 현관 앞 정원에는 손질된 나무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엄마, 여기가 맞나요? 지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명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 당당하게 가자.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서정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어요. 그녀는 초록색 실크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고급 시계와 명품 금팔찌가 2개나 걸려 있었고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어서 오세요. 저희 집 오시는 길 어렵지 않으셨어요? 서정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명숙과 지은을 훑어보듯 바라봤어요. 명숙의 소박한 한복과 지은의 단정한 블라우스를 눈으로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지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천장에 달린 거대한 샹들리에에서 수백 개의 크리스털이 빛을 반사했어요. 바닥의 대리석은 거울처럼 매끄러웠고 벽면에는 큰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파는 벨벳 재질로 보였고 테이블 위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화병에 꽂혀 있었어요. 이 소파는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거예요. 유럽 한정판이라서 한국에 몇 개 없어요. 서정희는 소파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저 테이블도
프랑스 장인이 손수 만든 거고요. 가구 하나하나가 다 특별한 의미가 있죠. 지은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명숙은 딸 옆에 앉으며 등을 곧게 폈습니다. 서정이는 건너편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다리를 꼬았어요. 저희 집이 좀 화려하죠? 이런 분위기 익숙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서정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웃음 속에 가시가 숨어 있었어요. 지은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설렘이 서서히 위축감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도윤이 주방에서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지은에게 미소를 보냈지만 어색해 보였어요. 제 남편이 인테리어 사업과 수입 가구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안 가구들이 다 특별해요. 사업도 잘 되고 있고요. 서정이는 거실을 둘러보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명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 차 드세요. 도윤이 지은 앞에 찻잔을 놓았습니다. 지은은 고맙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찻잔을 들기가 무서웠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모두 식탁으로 이동했습니다. 식탁도 커다란 대리석 테이블이었고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서정이가 준비한 음식은 대부분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법한 요리들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백화점 식품관에서 특별히 주문한 거예요. 평소에 먹는 음식이랑은 좀 다를 거예요. 서정이는 접시를 나눠주며 또다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됐을 때 서정이는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샹들리에 빛이 와인에 반사되어 붉게 빛났어요. 그녀는 잔을 천천히 돌리며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사돈댁,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서정이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명숙은 고요하게 서정이를 바라봤습니다. 한식당 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업은 잘 되시나요? 네,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명숙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서정이는 만족스럽지 않은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요즘 식당 하시는 분들 힘들다던데. 월세도 부담되시고 그러시죠?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를 쳐다봤지만 서정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돈댁은 혹시 집이 작아세요? 아니면 전세세요? 서정이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지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포크가 떨렸어요. 명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어요. 월세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힘드시죠? 저희는 이 집이 작아거든요. 10년 전에 샀는데 지금은 가격이 2배는 올랐어요. 라고 말하며 서정이는 꾸며낸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정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 거짓말로 체면을 세우려 했습니다. 사실 이 집은 보증금 2억에 월세 500만 원에 살고 있고 자신이 청담동에서 운영하는 수입 가구점의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한 1년 전부터 월세가 자주 밀려 보증금마저도 많이 까먹은 상태였죠. 우리 도윤이가 능력 있고 착해서 주위에서 치과 차려준다는 혼처가 쉴 새 없이 들어오던 중이었는데 결혼은 본인 의사가 중요하니까 그럼 한번 뵙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시어머니 자리인 서정희의 허세와 무시에 지은은 참았던 눈물이 눈가에 맺히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정이는 아들을 쳐다보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뭐,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이제 가족 될 사람들끼리 이 정도는 알아야죠?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냅킨으로 급히 닦았지만 눈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딸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어요. 실례지만 저희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명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은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정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벌써 가시게요? 아직 식사도 다 안 끝났는데? 오늘은 여기까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명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엄마를 따라 현관으로 향했어요. 도윤이 뒤따라왔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도윤 씨는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럴 줄 몰랐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어요. 명숙은 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지은의 가슴은 더 차가웠습니다. 택시 안에서 지은은 엄마 어깨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설렘으로 시작했던 하루가 수치심과 분노로 끝났어요. 명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뒤엉켜 있었습니다. 서정이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자가냐 전세냐는 질문, 이런 분위기가 익숙하냐는 비웃음. 그 말들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얼굴에서 손을 내렸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의 집이 월세라는 게, 엄마가 식당을 한다는 게, 화려한 타운하우스 앞에서 초라해 보였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엄마가 당한 모욕이었어요.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평생 자신을 위해 사시고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하지 않았던 엄마. 그런 엄마가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깔보는 듯한 시선을 받고 모욕적인 질문을 들어야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도윤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은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자신이 사랑을 선택한 결과가 엄마에게 상처로 돌아왔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동시에 분노도 치밀었어요. 서정희의 오만한 미소, 와인잔을 돌리며 던진 질문들, 그 모든 것이 너무 계산적이고 잔인했습니다. 명숙은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그녀의 손은 흔들림 없이 찻잔을 준비했습니다. 표정도 평온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명숙은 차를 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해봤자 소용없지. 이렇게 말하며 명숙은 찻잔 2개에 차를 따랐습니다.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쌌어요. 그녀는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명숙은 찻잔을 탁자에 놓고 딸 옆에 앉았습니다. 차 한 잔 마시자. 지은은 찻잔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를 돌아봤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명숙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미안해? 제가 엄마를 그런 자리에 데려갔잖아요. 제가 도윤 씨를 만나지 않았으면 엄마가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지은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명숙은 딸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어요. 그게 내 잘못이니? 넌 사람을 만난 것뿐이야. 사랑한 것뿐이고. 하지만 엄마. 지은아, 엄마 괜찮아. 저 정도 말로 엄마가 상처받을 것 같아? 명숙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해요. 괜찮다고. 근데 전 알아요. 엄마도 아팠을 거라는 거. 저도 창피했고 분했는데 엄마는 오죽했겠어요. 명숙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솔직히 말하면 기분 좋진 않았어. 근데 지은아, 엄마가 더 속상한 건 내가 오늘과 같은 일을 경험했다는 거야. 명숙은 딸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단단했어요. 엄마는 살면서 저런 사람들 많이 봤어. 겉만 화려하고 속은 텅 빈 사람들. 자기가 가진 것만 자랑하고 남은 깔보는 사람들. 지은은 엄마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계속 말했어요. 오늘 그 집 봤지? 샹들리에도 크고 가구도 비싸 보이고 다 화려했어. 근데 엄마가 보기엔 그게 전부더라. 정작 중요한 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중요한 게 뭔데요? 사람의 진심이지. 오늘 그 사람은 집 자랑, 가구 자랑만 했어. 근데 아들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는 관심도 없더라고. 지은은 엄마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엄마, 저도 너무 화났어요. 근데 동시에 너무 창피했어요. 우리 집이 월세라는 게, 엄마가 식당을 한다는 게, 저 사람들 앞에서 다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지은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명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은아, 그게 부끄러울 일이니? 월세 사는 게, 식당 하는 게. 엄마는 그 식당으로 너 키웠고, 대학 보냈고, 지금까지 먹여 살렸어. 그게 부끄러운 일이야? 명숙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진짜로. 근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잖아요. 저 사람들은 우릴 깔봤어요. 그래, 오늘 그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봤지. 근데 지은아, 그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야. 명숙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체면이 아니라 진심으로 남는 거야. 화려한 집도 비싼 가구도 다 시간 지나면 낡고 사라져. 하지만 진심은 남아. 너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너를 존중하는 사람, 그게 진짜 소중한 거지. 지은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조금씩 마음을 풀어주었어요. 엄마, 전 도윤 씨를 사랑해요. 그 사람은 진심으로 저를 대해줬고 저도 그 마음을 믿어요. 근데 엄마를 무시하는 저 집안 사람들과 가족이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지은의 목소리에 결기가 담겼습니다. 명숙은 딸의 성숙한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마음 엄마가 안다. 근데 지은아, 조금만 기다려봐.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속이 빈 사람은
결국 스스로 무너져 명숙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넌 내 마음 지키고 내가 해야 할 일 하면 돼. 주눅들 이유는 없어. 우리는 우리답게 살면 되는 거야.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가슴이 복잡했어요. 창피함, 분노, 미안함, 괴로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말이 작은 위로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보건소에 출근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쳐서 얼굴이 푸석푸석했어요. 지은 씨,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선배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은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못 잤어요. 라고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예방접종 기록, 건강검진 결과지, 민원 서류들. 평소에는 별것 아니었던 일들이 오늘따라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도윤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지은아, 어제 정말 미안해. 전화 좀 받아줄래? 지은은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윤을 미워할 순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정희의 차갑게 웃던 표정, 와인잔을 돌리며 던진 질문들. 지은은 휴대폰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같은 시각 자신의 한정식 가든에서 명숙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직접 담근 장으로 양념을 만들고 제철 산채나물을 정성스럽게 다듬었어요. 명숙은 연보라색 저고리에 차분한 회색 치마를 입은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지고 목에는 작은 매듭 장신구를 달았어요. 사장님, 오늘 불고기 전골 예약이 3팀 더 들어왔어요. 주방 보조를 맡은 사원이 예약 명단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냉장고에서 미리 재워둔 한우를 꺼냈어요. 고기는 제가 직접 볼게요. 나물 손질은 김 선생님이랑 함께 부탁해요. 한정식 가든은 테이블 12개가 놓인 아담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가 정갈했어요. 한지로 만든 조명, 나무 식탁, 백자 그릇들. 벽에는 사군자 그림이 걸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명숙이 직접 가꾼 허브와 야생화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명숙은 남편을 병으로 잃은 후 건강한 음식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음식이 단순한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후로 전통 한식을 공부했고 제철 재료를 사용해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드는데 집중했습니다. 사장님, 단골 박 사장님 오셨어요. 홀 담당 직원이 알렸습니다. 명숙은 앞치마를 벗고 손을 닦았어요. 그리고 우아하게 홀로 나가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떡갈비 정식 드실까요? 사장님 역시 제 입맛을 아시네요. 이 집 떡갈비가 최고예요. 명숙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손님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한복 자락이 우아하게 흔들렸어요. 그녀의 몸가짐은 격식 있으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손님들은 명숙을 보며 역시 한정식은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지 라고 말하곤 했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지은 씨? 나 도윤이 엄마예요. 서정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점심시간이죠? 보건소 근처 카페에서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줄 게 있어서요. 지은은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서정희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보건소 앞 카페 1시에 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은은 불안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시 정각, 지은은 보건소 앞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서정희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명품 핸드백을 옆에 두고 선글라스를 머리에 올린 채였습니다. 어서 와요. 서정희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바쁘실 텐데 먼 길 오셨어요. 할 일이 있어서요. 서정희는 핸드백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지 봉투였어요. 그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단 목록이에요. 지은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빽빽하게 예단 목록이 들어 있었어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현금 예단비 8천만 원, 다이아몬드 반지 2천만 원, 금팔찌 반지 세트 2천만 원, 명품 시계 4천만 원, 목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합계를 보니 2억 원이 넘었어요.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해요?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의사 집안에서 며느리 맞이하는데 예의는 갖춰야죠. 지은은 목록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사돈댁에서 이 정도는 준비할 수 있겠죠? 서정희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저희 형편의 무리예요. 아, 그래요? 그럼 어쩌죠? 우리 집안 체면도 있는데. 서정희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지은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서정희는 핸드백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연락 기다릴게요. 참, 이 동네 처음 와보네요. 지은 씨 집도 이 근처라고 들었는데. 서정희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보건소 주변은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 지점이었어요. 그린벨트 인접 지역이라 오래된 건물들이 많았고 도로도 좁았습니다. 빌라들은 낡았고 드문드문 있는 상가들도 초라해 보였어요. 사람이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서정희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놀람이 아니라 경멸이었어요. 이런 데에서도 사람이 사는구나. 신기하네.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정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이런 데서 월세라니. 참 한심하네요.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억지로 참았어요.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동네가 화려하진 않지만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아요. 한심하지 않아요. 서정희는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눈썹을 치켜올리며 웃었어요. 아, 그래요? 미안해요. 그냥 솔직한 감상이었어요. 서정희는 선글라스를 쓰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지은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손에 쥔 예단 목록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때 한남동 타운하우스에서
도윤은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은을 만나러 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무슨 말을 할지 뻔했거든요. 거실에서는 서정희의 남편이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월세 독촉장이었어요. 타운하우스 월세 500만 원, 강남 청담동 수입 가구점 월세 800만 원. 모두 서너 달 넘게 밀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남편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수입 가구는 재고만 쌓이고 팔리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고가의 가구를 찾는 사람이 줄었거든요. 하지만 서정희는 그 사실을 직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화려한 삶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지은은 보건소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숙은 가든 일을 마치고 먼저 와 있었어요. 연보라색 한복을 벗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명숙이 저녁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이 불렀습니다. 명숙은 딸을 돌아봤어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지은은 핸드백에서 예단 목록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명숙은 목록을 펼쳐봤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늘 도윤 씨 어머니가 보건소 앞까지 오셔서 이걸 주고 가셨어요. 명숙은 목록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2억 원의 예단 요구.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니?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엄마, 전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도윤 씨 어머님은 우리가 포기하길 바라는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숙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명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단 목록을 접어서 치웠어요. 그리고 딸에게 밥을 권했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자. 배고프면 아무 생각도 안 나.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서정희가 넘은 선이 명확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지은은 도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그의 이름이 뜰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단 목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대신 서류를 정리하며 일에 집중하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공공의료 봉사에서 처음 만났을 때 할머니 손을 잡고 천천히 설명해 주던 그의 모습, 따뜻했던 미소, 진심이 담긴 눈빛. 도윤 씨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지은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문제는 도윤이 아니었어요. 그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서정희의 차가운 시선,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불가능한 요구. 지은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꺼내 도윤의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지은아,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심했어. 나랑 얘기 좀 하자. 제발 전화 받아줘. 우리 이대로 끝낼 순 없잖아. 지은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윤을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 충분할까요?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지은이 작게 물었습니다. 명숙은 부엌에서 나와 딸 옆에 앉았어요. 내 마음이 어떤데? 도윤 씨를 사랑해요. 근데 저 집안으로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내 마음 엄마가 안다. 근데 엄마, 도윤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부모님이 문제인 거지. 명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아,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거지. 그게 현실이야. 그럼 전 어떻게 해요? 도윤 씨를 포기해야 해요? 명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을 안아주었어요. 도윤은 며칠간 지은이 전화를 받지 않자 직접 보건소로 찾아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은이 나왔습니다. 지은아. 도윤이 불렀습니다. 지은은 멈춰 섰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어둡게 내려앉았어요. 도윤 씨, 왜 전화를 안 받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도윤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안해요. 전 지금 당장 도윤 씨에게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크게 상처받았다는 거 알아. 미안해. 그는 한 걸음 다가섰어요. 지은아,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예단 목록도 봤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아, 내가 해결할게. 시간을 줘.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 지금 너무 힘들어요. 도윤 씨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엄마가 상처받고 제가 무시당하고 이게 사랑인가 싶어요. 도윤은 지은을 안으려 했어요. 하지만 지은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미안해요. 저 먼저 들어갈게요. 지은은 돌아서서 보건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지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남동 타운하우스에서 서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남편은 서류를 서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월세 독촉장이었어요. 타운하우스 월세 500만 원, 수입 가구점 월세 800만 원. 집은 6개월째 밀리고 가구점은 3개월치기 밀린 금액이 총 5,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남편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정희는 서류를 훑어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달까지 좀 더 기다려달라고 해요. 다음 달에도 못 내면 어떻게 하고요? 가게 재고는 안 팔리고 돈은 계속 나가고.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정희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러니까 도윤이를 잘 결혼시켜야 한다니까요. 처가에서 도움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 친구네가 도와줄 것 같아요? 월세 사는 집에서? 남편의 말에 서정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집안딸이랑 결혼시켜야 우리도 숨통이 트이지. 서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저녁 무렵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숙은 이미 저녁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식탁에는 두부 전골과 오색 나물 무침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오늘 도윤 씨 만났니? 명숙이 물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건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했어?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지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명숙은 딸을 바라봤어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지은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전 도윤 씨를 사랑해요. 근데 동시에 무서워요. 저 집안 사람들에게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봐, 제가 또 무시당할까봐. 명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전부야. 내가 도윤 씨와 행복할 수 있으면 엄마는 괜찮아. 근데 엄마,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복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명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지은은 엄마 품에서 또다시 울었습니다. 사랑과 존엄 사이에서 갈라진 마음은 쉽게 봉합되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지은은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했던 미소, 진심 어린 눈빛. 하지만 동시에 서정희의 차가운 시선도 떠올랐어요.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확인했어요. 예단 목록을 전달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사돈댁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서정희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초조했습니다. 연락도 없다니 뭐 하는 거야? 서정희는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신문을 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너무 과하게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저 집안이랑은 안 어울린다고. 서정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때 도윤이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엄마 예단 목록 철회해 주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정희는 아들을 쳐다봤어요. 뭐라고? 철회하라고?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엄마가 일부러 지은이에게 불가능한 조건을 내건 거잖아요. 도윤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정희는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지은이랑 결혼할 거예요. 도윤의 말에 서정희는 비웃었습니다. 결혼? 뭘로 결혼해? 내가 치과 개원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처가에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처가에 손 벌리지 않을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서정희는 한 걸음 다가섰어요. 알아서 한다고? 넌 지금 월급쟁이야. 개원 자금이 어디 있어? 그럼 개원 안 하고 계속 월급쟁이로 살면 돼요. 지은이만 있으면 돼요. 도윤의 말에 서정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철없는 게 사랑만으로 결혼해? 현실을 봐야지. 엄마야말로 현실을 보세요. 엄마가 원하는 건 며느리가 아니라 돈이잖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정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이 일어나 말렸습니다. 그만해, 둘 다. 이렇게 싸워서 뭐 하자는 거야? 아빠, 전 지은이를 사랑해요. 엄마가 뭐라고 하든 지은이랑 결혼할 거예요. 도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서정희는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 애가 왜 저래?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서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사돈댁에서 연락이 없다는 건 예단을 할 수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준비 중인 걸까요? 서정희는 궁금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서정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정희는 차를 몰고 지은이 사는 동네로 향했어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니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 지점이었습니다. 미개발 지역이라 건물들이 낡았고 도로도 좁았어요. 여기가 맞나? 서정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빌라들, 작은 상가들.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동네였어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어요. 한정식 가든이었습니다. 서정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물을 보며 잠시 멈췄어요. 예상과 달랐습니다. 건물은 크지 않았지만 깔끔했어요. 입구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야생화와 허브들이 정성스럽게 가꿔져 있었습니다. 나무 간판에는 우아한 서체로 가든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서정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원을 지나 입구로 들어서자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한지 조명이 부드러운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12개 정도였지만 하나하나가 정갈했어요. 백자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사군자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테이블 대부분이 차 있었어요. 손님들은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차분하고 품격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홀 담당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서정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사장님 계신가요? 네, 계십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정희는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그냥 동네 식당 정도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들도 단골처럼 보였어요. 한 테이블에서는 불고기 전골을 먹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산채나물 정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명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정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베이지색 저고리에 옅은 연보라 치마를 입은 한복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찌고 목에는 작은 매듭 장신구를 달고 있었습니다. 서정희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명숙의 모습이 예상과 달랐어요. 한복 차림의 명숙은 단아하고 우아했습니다. 걸음걸이도 느리지만 위엄이 있었어요. 마치 옛날 양반집 안주인 같았습니다. 아, 사돈댁, 어떻게 오셨어요? 명숙은 놀란 기색 없이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정희는 당황했어요. 자신이 화려한 옷을 입고 왔는데도 왠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자신보다 한복을 입은 명숙이 더 품격 있어 보였어요. 아, 네.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요. 서정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명숙은 미소를 지으며 빈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앉으세요. 차라도 드릴게요. 서정희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명숙은 직원에게 눈짓했어요. 직원이 곧바로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명숙은 서정희 맞은편에 앉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명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서정희는 찻잔을 들며 말했어요. 예단 목록 드린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서요. 아, 그거요? 명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금액은 저희로서는 부담스러워요.
서정희는 속으로 역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다음 말이 뜻밖이었어요. 하지만 딸이 원하면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요. 사돈댁, 그 예단이 정말 필요한 건가요? 명숙의 눈빛이 서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정희는 순간 위축됐어요. 명숙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정희 자신이 떨리는 것 같았어요. 당연하죠.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도윤이 장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서정희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안 체면이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딸 행복이 더 중요해요. 명숙의 말에 서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손님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명숙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명숙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정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가게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손님도 많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혹시 예단을 해올 수 있는 게 아닐까?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사돈댁, 이 가게 장사 잘 되시나 봐요? 서정희가 물었습니다. 명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덕분에 먹고 살만해요. 그럼 예단 준비하실 수 있겠네요? 서정희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였습니다. 명숙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댁, 솔직히 여쭤볼게요. 그 예단이 정말 우리 애들 결혼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집안을 시험하려는 건가요? 명숙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서정희는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애들을 위해서죠. 그렇다면 금액을 좀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까요? 2억 원은 아무리 봐도 과해요. 명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정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과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우리 집안에서 며느리 맞이하는데 예의를 갖춰야죠. 서정희는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명숙 앞에서 자꾸 작아지는 자신이 느껴졌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명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정희도 따라 일어났어요. 명숙은 서정희를 입구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명숙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서정희는 차에 올라타며 뒤를 돌아봤어요. 명숙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복 자락이 우아하게 흔들렸어요. 서정희는 시동을 걸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명숙의 가게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예단을 해올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위축감도 느꼈어요. 명숙의 단아한 모습, 흔들리지 않는 눈빛, 조용하지만 확실한 위험. 그 모든 것이 서정희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만 그럴싸한 거겠지. 결국 동네 식당일 뿐이야. 서정희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자신이 화려하게 꾸민 겉모습이 명숙의 자연스러운 품격 앞에서 오히려 초라하게 느껴졌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전화를 받지 않은 다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는 보건소 앞에서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6시가 되자 지은이 나왔어요. 도윤은 그녀를 불렀습니다. 지은아. 지은은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의 얼굴은 더 수척해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도윤 씨,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한 걸음 다가섰어요. 지은아, 제발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피하면 안 돼. 전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리가 안 돼서.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정리가 뭐가 안 돼? 우리 사이가? 아니면 어머니 때문에? 도윤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은은 손을 빼려 했지만 도윤이 놓지 않았어요. 둘 다요. 도윤 씨를 사랑하는데 어머니를 견딜 자신이 없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은 지은을 껴안았어요.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틀렸어. 나도 알아.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요? 예단은 어떻게 하고요? 그 돈은 필요 없어. 내가 어머니한테 말했어. 예단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도윤의 말에 지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들으셨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지은아, 시간을 줘. 내가 어머니를 설득할게. 지은아,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선택할 거야. 도윤은 지은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지은은 그의 손을 바라봤어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같은 시각 명숙은 가든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서정이가 찾아왔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녀가 주변을 둘러보던 눈빛, 예단 가능성을 타진하던 목소리. 명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모르시는구나. 명숙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명숙은 서랍을 다시 닫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사장님, 타운하우스 건물 연체 확인했습니다. 6달째 밀려 있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대기하고 있어 주세요. 제가 신호 보낼 때까지. 명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든의 작은 정원에 달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한남동 타운하우스에서 서정이는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명숙의 가게를 다녀온 후 마음이 복잡했어요. 생각보다 가게가 괜찮았고 명숙의 모습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혹시 예단을 해올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여보, 오늘 사돈댁 가게 다녀왔어요. 서정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었어요. 갑자기 왜? 예단 답변이 없어서 직접 확인하러 갔죠. 근데 생각보다 가게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예단 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던데. 서정희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였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정말 그 예단 받을 생각이에요? 왜 안 돼요?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도윤이 개원 자금도 필요하잖아요. 서정희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그러다가 아들 잃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다 아들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서정희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도윤의 말을 계속 생각했어요. 그가 자신을 선택하겠다고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함께하겠다고 말한 것.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올바른 선택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이 명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며칠 전 도윤 씨가 찾아왔었어요. 도윤 씨가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선택하겠대요. 명숙은 딸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도윤 씨와 함께하고 싶긴 한데 그 집안 사람들 때문에 불안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숙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도윤 씨가 진심이라면 그 사람을 믿어봐.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돼. 근데 엄마, 예단은 어떻게 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명숙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넌 내 마음만 정리하면 돼. 명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은은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무언가 계획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부모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서정이는 아들을 쳐다봤어요. 뭔데? 저 지은이랑 결혼할 거예요. 예단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냥 두 사람이서 조용히 결혼할게요. 도윤의 말에 서정이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조용히 결혼? 우리 집안에서 그런 식으로 결혼시킬 순 없어. 그럼 어머니 허락 없이 할게요. 도윤의 말에 서정이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도윤아, 진정해. 이렇게 대립하면 안 돼. 아버지, 전 진정돼 있어요. 이게 제 선택이에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정이가 소리쳤어요. 너 나가면 끝이야. 부모 자식 인연 끊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제 길 갈게요. 도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서정이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남편은 아내를 달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서정이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어. 서정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두꺼운 종이를 꺼냈어요. 새로운 예단 목록이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상세했어요. 이게 뭐예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서정이는 목록을 펼쳐 보였어요. 새 예단 목록이에요. 이번엔 더 명확하게 작성했어요. 목록에는 품목 하나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금 예단비 8천만 원, 다이아몬드 반지 2천만 원, 금팔찌 세트 2천만 원, 명품 시계 4천만 원, 한복 500만 원, 이불 세트 1천만 원, 한복 500만 원, 이불 세트 1,000만 원, 목록은 계속 이어졌어요. 마지막에는 개업 자금 지원 1억 원이라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남편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합계가 나왔어요. 3억 원이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이전에도 과했는데 이건 완전히 도를 넘었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 우리 집안 체면이 서요. 그리고 도윤이 개업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서정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정말 결혼을 시킬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깨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시키는 거죠. 단 제대로 된 조건으로요. 도윤이 고생 안 하고 개업할 수 있게 처가에서 자금을 대야죠. 서정이는 목록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은 보건소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정이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은 씨, 나 도윤이 어머니예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서정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압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6시에 보건소 앞 카페에서 만나요. 서정이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6시 지은은 카페로 갔습니다. 서정이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앉아요. 서정이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서정이는 봉투를 밀어 넣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새로운 예단 목록이에요. 이전 것보다 더 자세하게 만들었어요. 지은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목록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3억 원.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브랜드와 사양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항목인 개업 자금 지원 1억 원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정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불가능하진 않을 거예요. 사돈댁 가게가 장사 잘 되던데요. 조금만 노력하면 될 거예요.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이 돈은 불가능해요. 이건 상식적인 금액이 아니에요. 지은의 말에 서정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상식이요? 우리 집안에서는 이게 상식이에요. 며느리 받을 때 이 정도는 기본이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저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아예 결혼을 막으려는 거잖아요. 서정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 집안의 기준이에요. 도윤이가 치과 개업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처가에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은은 목록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정이는 핸드백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답 주세요. 예단을 준비할 건지 아니면 결혼을 포기할 건지. 서정이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지은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록을 보며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이 결혼을 포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무렵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의 얼굴을 보자 명숙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지은은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명숙은 목록을 펼쳐봤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억 원? 명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늘 도윤 씨 어머니가 또 저를 찾아오셨어요. 새로운 목록이래요. 개업 자금까지 요구하셨어요. 명숙은 목록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며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개업 자금 지원 1억 원이라는 항목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 전 이제 포기하려고요. 이건 너무 도를 넘었어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숙은 목록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어요. 그 사람이 또 직접 너를 찾아왔다고? 네, 일주일 안에 답을 달래요.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명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처리할게.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이건 정말 불가능한 금액이에요. 이런 결혼 하고 싶지 않아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명숙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를 믿어. 저 사람들한테 현실을 보여줄 시간이야. 명숙의 말에 지은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그날 밤 명숙은 가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들이었습니다. 명숙은 서류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한남동 상가 건물, 타운하우스가 있는 건물, 모두 명숙의 소유였어요. 딸을 2번이나 찾아가서 모욕하고 상식을 벗어난 요구를 하다니 명숙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윤명숙입니다.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한남동 상가 건물하고 타운하우스 건물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연체 확인하라고 하셨던 건물들이요. 맞아요.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해 주세요. 명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계약 해지 통보 말씀이시죠? 네, 3달 이상 연체로 인한 정당한 계약 해지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게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내용 증명 발송하고 일주일 내로 연체금 납부 안 하면 퇴거 절차 밟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명숙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허영심에 쩔어 있는 몰상식한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할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동산을 그들로부터 회수하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내쫓을 것이었습니다. 겉만 화려한 사람들은 결국 무너진다고 했지. 명숙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을 2번이나 찾아가 모욕하고 3억 원이라는 상식 밖의 요구를 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남동 상가 건물 2층 수입 가구점으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어요. 서정희의 남편은 우편물을 뜯어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내용 증명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월세 3달 이상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 일주일 내로 밀린 월세 2,4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퇴거 조치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어요. 건물주 이름은 윤명숙이었습니다. 윤명숙? 남편은 이름을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급히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 건물주가 계약 해지 통보했어. 일주일 안에 2,400만 원 내래. 뭐라고요? 서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건물주 이름이 윤명숙이래.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상가랑 이 집 계약할 때 주인의 부동산 임대관리 대리인이라는 사람하고 했지? 주인이 강남 일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대리인 통해서 다 관리한다 했잖아. 서정희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명숙, 사돈댁 이름, 한정식 가든을 운영하는 그 여자.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그럴 리 없어.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아. 그 여자는 월세 산다고 했잖아. 윤명숙이 흔한 이름도 아닌데 우연이네요. 남편도 별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동명이인일 거야. 그 여자가 한남동에 건물을 갖고 있을 리가 없지.
그때 집으로도 우편물이 도착했어요. 타운하우스 건물주로부터 온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내용은 똑같았어요. 월세 6달 연체, 3천만 원 납부 독촉, 일주일 내 미납시 퇴거, 그리고 건물주 이름, 윤명숙. 서정희는 우편물을 보며 잠시 당황했습니다. 두 건물 모두 건물주 이름이 윤명숙이라니. 하지만 곧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우연이야. 그냥 우연. 그 여자가 이런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을 리 없어. 월세 사는 사람인데. 서정희는 우편물을 탁자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동명이인이겠죠. 근데 문제는 돈이에요. 합쳐서 5,400만 원을 일주일 안에 어떻게 구해요? 두 사람은 돈 걱정에 빠졌습니다. 건물주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당장 일주일 안에 거액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이 더 급박했습니다. 서정희는 여전히 그 윤명숙이 사돈댁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서정희 부부는 돈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수입 가구점에 재고를 팔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고가 가구를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5,400만 원이라는 거액은 멀게만 느껴졌어요. 이거 정말 큰일이네요. 일주일이 거의 다 갔는데. 남편이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서정희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건물주에게 사정을 말하면 어떨까? 기한을 좀 더 늘려달라고 부탁하면 들어줄까? 여보, 건물주한테 연락해봐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남편은 내용 증명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됐어요. 차분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한남동 상가 건물 2층 임차인입니다. 건물주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명숙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기한을 좀 더 늘려주실 수 없을까요?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사정이 어려우신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석 달이나 기다렸어요. 명숙의 말에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예요.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한 달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남편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명숙은 잠시 침묵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대요. 이미 결정됐대요. 서정희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타운하우스 건물주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명숙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서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막막함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명숙은 지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곧 상황이 정리될 거야. 무슨 말이에요, 엄마? 지은이 물었습니다. 명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를 믿어. 도윤 씨가 진심이라면 곧 알게 될 거야. 지은은 엄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정희 부부는 결국 돈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법원 집행관이 청담동 수입 가구점에 나타났습니다. 퇴거 집행 통지서를 전달했어요. 이번 주 안으로 퇴거하셔야 합니다. 집행관의 말에 남편은 주저앉았습니다.
타운하우스에도 같은 통지서가 도착했어요. 서정희는 통지서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서정희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이태리 수입 소파, 프랑스 장인의 테이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도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서정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집도, 가게도 다 나가야 해.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화려했던 삶이 사실은 빌린 것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그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서정희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타운하우스와 가게를 동시에 잃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거실을 서성이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이대로 끝날 수 없다고요. 도윤아, 나와봐. 서정희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도윤은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너 지은이네 연락처 알지? 지금 당장 전화해. 서정희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도윤은 어리둥절했어요. 왜요? 지은이 엄마한테 부탁해야 해. 처가에서 치과병원 차려달라고. 서정희의 말에 도윤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지금 집도 가게도 다 잃게 생겼어. 내가 빨리 개업해서 돈을 벌어야 해. 그러려면 처가 도움이 필요하잖아. 서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그건 안 돼요. 전 그런 식으로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우리가 급한데. 서정희가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한 걸음 물러섰어요. 엄마가 원하는 건 며느리가 아니라 돈이잖아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도윤의 말에 서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입을 열었어요.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 내가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 하는 말이야. 전 지은이랑 있으면 행복해요. 돈이 없어도요.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정희는 아들을 노려봤어요.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치과 개원하려면 몇 억이 드는데 월급쟁이로 평생 살 거야? 그럼 그렇게 살게요. 전 엄마처럼 허영 떨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도윤의 말에 서정희는 뺨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사실이잖아요. 엄마는 겉만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집도 월세, 가게도 월세, 전부 빌린 거잖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정희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는 다 너 잘되라고 한 거야. 내가 부끄럽지 않게. 전 엄마 때문에 더 부끄러워요. 지은이네를 무시하고 무리한 예단을 요구하고.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도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서정희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서정희는 남편을 책망했습니다. 서정희의 남편이 말했어요. 나도 잘못했어요. 근데 당신도 너무 심했어. 사돈댁한테 3억 원을 요구하다니. 그래도 그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서잖아요. 서정희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체면도 뭣도 없어요. 우리 곧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날 밤 도윤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은 오랜만에 그의 전화를 받았어요. 도윤 씨.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은은 그가 우는 것을 느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우리 집이 무너지고 있어. 집도 가게도 다 잃게 됐어. 부모님이 월세를 못 내서. 도윤의 말에 지은은 놀랐습니다. 명숙이 옆에서 딸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래서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지은아, 그래도 나랑 결혼해 줄래? 아무것도 없는 나지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눈물이 났어요. 명숙이 딸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며칠 후 서정의 부부는 타운하우스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샹들리에, 이태리 수입 소파, 프랑스 장인의 테이블, 모든 것이 렌탈 가구였어요.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건 옷가지와 생활용품 뿐이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남은 전부예요. 서정이는 작은 가방 2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입 가구점도 문을 닫았습니다. 재고는 빚으로 압류당했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어디로 가요? 서정이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으로 부동산 앱을 보고 있었어요. 당장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보증금 500에 월세 50만 원. 남편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서정이는 주소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여기 어디예요? 서울 외곽이요. 지은 씨네 옆 동네예요. 서정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사람이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라고 비웃었던 그 지역. 이런 데에서도 사람이 사는구나라며 깔봤던 바로 그 근처였어요.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없어요? 서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한테 남은 돈으로는 여기가 최선이에요. 다른 곳은 보증금이 더 비싸요. 이사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짐을 다 싣는데 1시간도 걸리지 않았어요. 세 식구는 작은 차에 올라타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낡은 빌라 단지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계단, 좁은 골목. 서정이가 처음 명숙의 동네에 왔을 때 코웃음 쳤던 바로 그 풍경이었어요. 그토록 깔봤던 삶의 한가운데로 자신들이 들어오게 된 거였죠. 3층이래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자 더 좁고 낡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3층 끝에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투룸이었지만 한남동 타운하우스 거실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어요. 이게 집이에요? 서정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지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화장실은 너무 좁아서 몸을 돌리기도 힘들었습니다. 부엌은 싱크대 하나가 전부였어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서정이가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녀 자신이 몇 주 전에 이 지역을 비웃으며 했던 바로 그 말이었어요. 당분간은 여기서 살아야 해요. 그 시각 지은은 퇴근길에 엄마 명숙의 한정식 가든에 들렀습니다. 어젯밤 도윤의 전화 이후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은아, 웬일이야? 명숙은 환한 웃음으로 지은을 반겼어요. 엄마랑 같이 들어가려고요. 그리고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엄마, 도윤 씨네가 갑자기 집을 잃었대요. 가게도 문 닫았고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숙은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그래, 엄마가 알아. 명숙의 말에 지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가 알았어요? 어떻게요? 명숙은 찻잔을 내려놓고
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은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잘 들어. 명숙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지은은 긴장하며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 건물들, 도윤 씨네가 살던 타운하우스하고 수입 가구점 있던 상가. 엄마 건물이었어. 지은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황당했어요. 뭐라고요? 엄마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윤 씨 부모님이 월세로 살던 곳들이 다 엄마 거였어. 석 달째 월세를 안 냈고 엄마가 법적으로 계약 해지한 거야. 명숙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럼 엄마가 부자였어요?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소박하게 살았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명숙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엄마 아빠 만났을 때 엄마는 자수성가하신 너의 외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빌라 단지 포함 엄마가 하는 한정식 가든까지 이 동네 3,000평 가까운 땅도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야. 재개발 계획이 된 곳이지. 부동산이 많았지. 근데 엄마는 너한테 그걸 말하고 싶지 않았어. 왜요? 돈에 의지해서 사는 삶을 너한테 가르치고 싶지 않았거든. 내가 스스로 당당하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랬어. 명숙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지은은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엄마는 식당 일하면서 저를 키운 거예요? 그래, 엄마는 돈이 있어도 일했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사람은 일하면서 가치를 배우거든. 너도 그렇게 자랐으면 했어.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는 법을 말이야. 명숙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의 깊은 뜻을 이해했어요. 근데 엄마, 도윤 씨 부모님한테 이렇게까지 한 건 왜예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명숙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 사람들이 너한테 한 그 모든 행동을 봤잖아. 2번이나 찾아와서 모욕 주고 무리한 예단을 요구하고 이 동네를 한심하다고 비웃었어. 돈이 전부인 양, 내 딸을 그렇게 아프게 한 사람들을 엄마가 그냥 둘 수 없었어.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겉만 화려한 사람들은 결국 무너진다고 했지? 엄마가 그걸 보여준 거야. 명숙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지은은 엄마 품에서 울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엄마의 사랑, 도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도 함께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도윤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보건소에 출근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도윤은 낡은 빌라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허세, 끝없는 욕심을 보며 삶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했어요. 하지만 지은 없이는 모든 게 무의미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 도윤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각성 직전의 고통이 그를 힘겹게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이제 자신의 길을 택해야 했어요. 아침 식사 시간, 도윤은 부모님 앞에 앉았습니다. 서정희는 여전히 낡은 빌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일자리를 찾고 있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서정이는 아들을 쳐다봤어요. 뭔데? 저 치과 그만두고 보건소에 보건의로 지원할 거예요. 도윤의 말에 서정이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보건소? 너 미쳤어? 미치지 않았어요. 정신 차린 거예요. 도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정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그렇게 공부해서 보건소 의사 하겠다고? 개원은 안 할 거예요. 간판이 아니라 사람부터 다시 배우고 싶어요. 도윤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서정이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은이 때문이지? 그의 옆에 있으려고 이러는 거지? 맞아요. 지은이 옆에서 진짜 의사로 살고 싶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요. 도윤의 말에 서정이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순진하긴.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어머니는 돈이 많을 때 뭐 하셨어요? 남깔 보고 허영 떨고 빚만 쌓았잖아요. 도윤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서정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 선택이니까 존중한다. 하지만 정말 괜찮겠니? 네, 아버지, 이게 제가 가야 할 길이에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보건의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지은이 일하는 보건소였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보건소 게시판에서 공고를 받습니다. 새로운 보건의 채용. 그런데 지원자 명단에 도윤의 이름이 있었어요. 도윤 씨가? 지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 면접 언제예요? 내일이요. 소장님이 직접 면접 보신대요. 지은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도윤이 여기로 온다고요? 개원을 포기하고 보건의가 되겠다고요? 다음 날 도윤은 보건소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따뜻해 보였어요. 1년 전 공공의료 봉사를 했던 곳과 비슷했습니다. 면접실로 들어갔어요. 앉으세요. 소장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 앉았어요. 치과 경력이 훌륭하네요. 근데 왜 보건소에 지원했나요? 소장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했어요. 간판이 아니라 사람부터 다시 배우고 싶어서요. 제가 1년 전 공공의료 봉사를 했을 때 깨달았어요. 진짜 의사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돕는 거라는 거요. 도윤의 목소리가 진실했습니다.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합격입니다. 도윤은 놀랐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면접실을 나온 도윤은 복도에서 지은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멈춰 섰어요.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도윤 씨, 왜 여기로 왔어요? 네 옆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도윤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이 한 걸음 다가섰어요. 나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너만 있으면 돼. 지은아, 나랑 같이 가자.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놀람과 감동, 그리고 희망이 교차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보건소에서 성실히 일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할머니의 틀니를 고쳐주고 아이들의 충치를 치료하고 무료 봉사 진료를 자원했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환자들이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돈을 위한 진료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진료였습니다. 그는 진짜 의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명숙은 보건소 앞에서 도윤을 지켜봤습니다. 석 달 동안 그의 변화를 조용히 관찰했어요.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달랐어요. 일찍 출근하고 환자에게 친절하고 지은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어느 날 명숙은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 씨,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 도윤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보건소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장모님, 도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명숙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석 달 동안 봤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명숙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도윤은 긴장했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태도를 봤어요. 환자들이 도윤 씨를 좋아하더라고요. 명숙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제 부모님이 저지른 일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이한테, 장모님께 상처 드린 거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숙은 그를 바라봤어요. 도윤 씨, 당신은 부모님과 달라요. 당신은 진심을 보여줬어요. 그게 사위의 자격이에요. 명숙의 말에 도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네. 지은이를 부탁해요. 명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은 눈물이 났어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이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지은에게 달려갔습니다. 지은아, 장모님이 허락하셨어.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응, 우리 결혼할 수 있어. 도윤은 지은을 안아 올렸습니다. 지은은 웃으며 울었어요. 해방감과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오랜 고통 끝에 마침내 행복이 찾아온 거예요. 1년 후 서울 외곽의 작은 월세 빌라에서 지은과 도윤의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어요. 가구는 많지 않았지만 정갈했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식탁이 있었고 창가에는 지은이 키우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여보, 밥 됐어. 지은이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도윤은 책상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갔어요.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였어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명숙은 두 사람을 위해 작은 피로연 자리를 마련했어요. 도윤의 부모님도 초대했습니다. 그날 서정이와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피로연 장소로 갔습니다. 명숙의 한정식 가든이었어요. 1년 전 서정이가 찾아왔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는구나. 서정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피로연에 온 손님들 중에 알아보는 얼굴들이 있었어요. 강남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사람들, 대기업 임원들. 그들이 왜 이런 소박한 자리에 왔을까요?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한 손님이 명숙에게 인사했습니다. 서정이는 귀를 기울였어요. 따님 결혼 정말 축하드려요. 사장님 덕분에 저희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과찬이세요. 건물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명숙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서정희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건물 관리라니? 다른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강남 빌딩 임대료 입금 확인하셨죠? 네,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명숙은 우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정희는 점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남편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고 사회자가 소개를 했습니다. 신부의 어머니 윤명숙 여사님은 강남 일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며 서정희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윤명숙이 강남 부동산 소유주라고? 그럼 자신들이 살던 타운하우스와 수입 가구점 건물도? 여보, 설마 우리가 살던 집하고 가게 건물주가?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동명이인이 아니었어요. 그 건물들의 진짜 주인은 자신들이 깔봤던 바로 그 사람, 윤명숙이었던 거예요. 야외뜰로 자리를 옮겼을 때 명숙이 서정희 부부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정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사돈댁,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서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돈댁, 아니 사장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서정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평생 남을 깔보며 살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는 순간이었어요. 저희가 사장님을 무시하고 지은 씨를 모욕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서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명숙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사돈댁, 저는 돈이 많아도 소박하게 살았어요. 딸한테도 그걸 가르치고 싶었고요. 사람은 겉이 아니라 속으로 사는 거예요. 명숙의 말이 서정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화려한 집, 비싼 가구로 남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는 진짜 인생을 사셔야 해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명숙의 말에 서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명숙은 서정희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면 됐어요. 도윤 씨 보세요. 아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허울 벗고 진짜 의사로 살고 있잖아요. 서정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지은과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명품 옷도 화려한 집도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은과 도윤은 작은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은아, 우리 집은 작아도 마음은 제일 크지? 도윤이 물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맞아요. 우리 집은 작아도 마음은 제일 커요. 지은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의 달빛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 소박하지만 진실한 사랑.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겉이 화려한 삶이 아니라 속이 단단한 삶을 선택한 그들은 이제 진정한 행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연이 즐거우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친구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